서울 시내에 자리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김복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깥 공기, 처음으로 마주하는 일상의 풍경이었죠. 병원 복도를 걷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 때 풍겨오는 커피 향기가 복희 할머니의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이고, 이런 데는 처음 와보네. 복희 할머니는 메뉴판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카페는 메뉴도 참 다양하더군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그저 커피라고만 알고 있던 복희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병원 식판에 올라오던 따뜻한 보리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메뉴들이었습니다. 저기, 그냥 달달한 커피 하나 주세요. 점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희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카페라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는 건 3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동안은 항암제와 약물 때문에 커피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4,500원입니다. 복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작은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수전증이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손 떨림이 더 심해진 상태였죠.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스스로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카페라떼가 담긴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 쪽 자리로 향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 그것이 복희 할머니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그잔이 흔들리더니 결국 아이고, 카페라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바닥으로 흘러내렸고요. 복희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손수건을 꺼내 허둥지둥 닦으려 했지만 이미 커피는 테이블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손님, 그렇게 쏟으시면 어떡해요? 갑작스런 소리에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점장이 인상을 찌푸린 채 서 있었어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이렇게 쏟아버리시면 테이블이랑 바닥 다 더러워지잖아요. 좀 조심하셔야죠. 점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계속 테이블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좀... 복희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이미 카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청소도구 좀 가져와. 점장은 직원에게 소리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희 할머니의 눈에는 서서히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3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그토록 그리던 바깥 세상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친절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인생의 대부분을 힘들게 살아온 복희 할머니에게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겨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은 그녀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진 커피만큼이나 복희 할머니의 마음도 쏟아져 내렸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복희 할머니의 손녀, 서하늘이었죠. 인생 처음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던 그 소박한 설렘이 이렇게 깨져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복희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던 바깥 세상과의 만남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잔뜩 구겨진 손수건을 쥔 채 복희 할머니는 길거리에 한참 멈춰 서 있었어요. 흐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멈춰선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네. 복희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봄바람에 사라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상상했던 바깥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 시간 동안 복희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병원 식판에 오르는 식은 보리차가 아닌 갓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 그것이 그저 소박한 바람이었을 뿐인데 복희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병원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의 따뜻한 말투, 회진 때마다 밝게 인사를 건네던 의사의 미소, 그리고 같은 병실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던 환자들의 친절함까지 의료진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냈던 시간이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복희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가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3년 전 그녀가 기억하는 세상보다 더 빠르고 더 차가워진 듯 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죠. 일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작은 상처 하나쯤이야. 그런데도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녀 서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하늘이, 내가 여긴 어쩐 일이니? 복희 할머니는 급히 눈가를 훔치며 물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할머니가 오늘 처음 외출한다고 해서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아이고, 괜히 봤네. 할미가 창피한 꼴을 보였구나. 하늘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복희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하늘의 말에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지켜본 하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일고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하늘은 자신의 손녀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하늘은 복희 할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하늘을 키우기 위해 복희 할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배달까지 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복희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자신의 아픔은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괜찮아. 할미가 실수한 거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지만 하늘의 눈에는 할머니의 상처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복희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 처음으로 누리려 했던 작은 행복조차 빼앗긴 것이 하늘은 너무나 분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복희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카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좀 살아보나 했더니 세상이 날 밀어내네. 그 쓸쓸한 생각에 복희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늘은 주방에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상이 할머니를 밀어냈다면 제가 그 세상을 바꿔볼게요. 하늘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손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대기업 본사의 품질 감사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는 바로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의 계열사였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김복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시절 서하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하늘의 모습에 복희 할머니는 저절로 미소 지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복희 할머니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하늘이 5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늘의 부모, 즉 복희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그날, 작은 하늘이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그때 하늘의 질문에 복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린 손녀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그 순간부터 복희 할머니는 하늘이의 할머니이자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배달까지.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늘이의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해서도 하늘이의 숙제를 봐주고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했죠. 할머니는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어.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에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커피 2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애틋함이 가득했죠. 무슨 소리야? 너를 키운 게 고생이었다니. 할미한테는 그게 행복이었는데. 복희 할머니는 사진첩을 내려놓고 하늘이 건넨 커피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 카페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앞에 있어 그 기억이 조금은 덜 쓰라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하늘의 말에 복희 할머니는 감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런 희생을 하늘이 알아준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날 모시다니. 할미는 그저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좋게. 복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한 후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바깥 세상이 그리웠는데 막상 나와보니 낯설고 차가웠어요. 병원에서 투병하는 동안 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외출하게 된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그런데 그 소원이 이렇게 깨져버리다니. 하늘아, 할미가 살아온 세월이 참 길구나. 그런데 이제 좀 살아볼까 했더니 세상이 날 밀어내는구나. 복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세상에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굵은 핏줄과 거친 손마디, 그리고 얼룩진 손톱.
그 손으로 하늘은 자라났고 그 손이 있었기에 하늘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세상이 할머니를 밀어내도 제가 있잖아요. 하늘의 말에 복희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늘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복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3년간의 병원 생활 동안 번뜩이는 형광등 아래서 잠들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그 시간 거실에 남아있던 하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겪은 부당함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이 서렸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어요. 품질 감사팀장으로서 그녀에게는 회사 내 모든 지점의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응대 문제가 아니야. 노인 차별이자 인권 침해야. 하늘은 오늘 할머니가 방문했던 카페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지점은 최근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고 고객 만족도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단순히 자신의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할머니,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해당 카페 지점에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품질감사팀장 명의로 고객 응대 태도, 조사를 위한 방문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죠. 복희 할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듯이 이제는 하늘이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 같은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이 아직 한산한 시간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품질감사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패가 책상 위에서 빛났습니다. 하늘은 어제 준비해둔 공문을 열어 최종 검토했죠. 품질감사팀 서하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강남 3호점 CCTV 영상 요청드립니다. 메일을 보낸 후 하늘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오후에는 현장 점검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 할머니가 겪은 일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팀장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옆자리의 팀원이 건넨 서류를 받으며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입사 5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유학 시절 배운 지식과 타고난 성실함으로 회사에서는 그녀를 능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점검 나가시나요? 네, 고객 응대 태도 조사를 위해 강남 3호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오전 회의가 끝나고 하늘의 컴퓨터에 CCTV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는 복희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쏟는 순간 점장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쏘아붙이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건 하늘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상 속 점장의 태도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복희 할머니가 수전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장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고객 인권 침해예요. 하늘은 영상을 저장한 후
해당 지점의 민원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6개월간 유사한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어 있었어요. 모두 노인 고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내용이었죠. 하나는 노인 고객이 메뉴를 천천히 고르자 직원이 재촉했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노인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하늘은 곧바로 본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점장의 인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품질감사팀장으로서 그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인사 기록을 검토해 보니 해당 점장은 이미 2차례 고객 응대 관련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하늘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오후 2시 그녀는 어제 할머니가 방문했던 바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하늘의 걸음걸이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품질감사팀장으로서 잘못된 고객 서비스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었죠. 카페에 도착한 하늘은 잠시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할머니가 느꼈을 슬픔과 당혹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담담하게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지점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긴장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어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그 점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하늘은 천천히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본사 품질감사팀장이시라고요?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제 오후 이 시경 이 카페를 방문하신 노인 고객에 대한 응대 방식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점장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가 어제 목격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분이 실수로 커피를 쏟으셔서 하늘은 점장의 말을 자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에게 뭐라고 하셨죠? CCTV 다 확보했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유사한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어 있더군요. 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진정서를 내밀려 했지만 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진정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사 차원에서 처리할 예정이에요. 노인 고객에 대한 차별적 응대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됩니다. 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전문가의 판단이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녀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품질감사팀장이었습니다. 이 지점, 내가 정리한다. 하늘의 마음속에서 어제 다짐했던 그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은 복희 할머니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하늘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꼼꼼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점장은 그녀 앞에 앉아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늘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직업적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질감사팀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이 3번째 경고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하늘의 질문에 점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하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출 부진은 고객 서비스를 소홀히 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고객 응대가 더 중요하죠. 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복희 할머니가 커피를 쏟은 후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점장이 다가와 쏘아붙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 속 노인 고객은 수전증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늘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난 6개월간 노인 고객 관련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점장은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 손님들이 주문을 천천히 하시거나 결제가 늦어질 때 조금 참을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며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그리고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누르고 전문가답게 대처했습니다. 노년층 차별은 우리 회사의 윤리 강령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해요. 하늘은 노트북을 열어 회사의 윤리 강령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성별, 인종,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한다는 항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항목을 위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징계 대상입니다. 점장은 이제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사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회사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계기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사 차원에서 처리될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하늘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이 노인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하늘은 카페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본사에 돌아가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단순한 한 지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회사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늘은 바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어요. 그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징계 차원을 넘어 전사적인 노인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품질감사팀 서하늘입니다. 강남 3호점 특별 점검 결과 보고드립니다. 하늘은 이메일을 통해 CEO와 임원진 전체에게 보고서를 발송했어요. 그녀의 보고서에는 단순히 해당 점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노인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년층 맞춤 서비스 강화 방안. 하나, 노년 손님 전용 존 설치. 둘, 큰 글씨의 메뉴판 구비. 셋, 전 직원 노인 고객 응대 교육 의무화. 넷, 노인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 지정. 하늘의 제안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회사의 서비스 철학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였어요.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복희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복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하늘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희 할머니는 조금은 쓸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지. 어제 일이 생각나서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하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세상에 나갈 용기를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할머니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더 민망해 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에 가려고 해요. 복희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손녀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하늘이랑 같이 가면 좋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하늘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복희 할머니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하늘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오늘 한 일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할머니와 같은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거야. 나흘 후 복희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복희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아침 뉴스에서 익숙한 카페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체인 어사가 놓인 고객 차별 논란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점 점장은 노인 혐오 응대와 고객 인권 침해로 징계해고 조치되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주방에서 멈춰 화면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분명 자신이 며칠 전 방문했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매장에 노년 손님 전용존을 설치하고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큰 글씨의 메뉴판과 편안한 좌석을 마련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희 할머니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부끄러운 상황,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 순간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복희 할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텔레비전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이번 조치는 해당 기업의 품질감사팀 서한을 팀장의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팀장은 노인 고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하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이. 그제야 복희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그날 카페 밖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 그리고 그 후 하늘의 결연한 표정. 손녀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복희 할머니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기쁨과 감동 때문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인 차별에 단호하게 대처한 기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 업계가 노년층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복희 할머니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문득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하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녀가 지금 얼마나 바쁠지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하늘아, 할미가 뉴스 봤다. 고맙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하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고였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하늘아, 내가 이런 일을, 할미 때문에. 하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가 겪으신 일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건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CEO님께서 직접 나서서 전국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셨답니다. 복희 할머니는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할미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 할머니 세대는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존중받으셔야 해요. 복희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생하며 키운 손녀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그 카페에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복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늘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점장만 징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 회사 시스템 자체에 놓인 고객을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예요. 복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년층 맞춤 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했어요. CEO님께서 그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전국 모든 매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셨죠. 복희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하늘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복희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가치를 손녀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니.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이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뉴스 속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작은 불편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복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하늘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도서관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지난번 카페에서의 경험 때문에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손녀 하늘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하늘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꼼꼼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은 후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하늘이 지난번 생일에 선물해준 연보라색 재킷까지. 어머,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하늘의 칭찬에 복희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투병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얼굴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뭐가 예쁘니.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니까 좀 단정하게 입어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복희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동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기 빵집이 새로 생겼네. 우리 동네가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늘은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네, 요즘 이 동네가 많이 발전했어요. 도서관도 리모델링해서 더 넓어졌대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복희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로 바뀐 도서관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늘이 곁에서 안내해주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실버 코너가 새로 생겼대요. 글씨가 큰 책들이랑 편안한 의자가 있어요. 복희 할머니는 실버 코너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푹신한 소파와 조절 가능한 조명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복희 할머니는 감탄하며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원예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했던 분야였죠. 할머니, 원예에 관심 있으세요? 하늘의 물음에 복희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늘 꽃이랑 나무가 예뻐 보였지.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라 생각도 못했지만 하늘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할머니, 이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원예 프로그램도 운영한대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된다고 하던데 한번 등록해 보실래요? 복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지금 조금 더 용기를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아직 이 늙은이가 뭐 새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활짝 웃으며 등록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원예책을 넘겨보았어요. 작은 화분에서 시작해 정원을 가꾸는 법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 속 사진들을 보며 복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할머니, 등록 완료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랍니다. 하늘이 등록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등록증을 받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여전히 수전증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아, 고맙다. 나한테 이런 용기를 준 것도.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른 것도 도전해 볼까요?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늘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하늘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심지어 원예 강좌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답니다. 복희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복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손녀랑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다니. 하늘은 할머니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던 할머니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같이 스마트폰 사러 가요.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 복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을 쓰던 그녀에게 스마트폰은 또 다른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희 할머니는 문득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지난번 그 쓰라린 기억이 있는 카페 체인의 다른 지점이었어요. 할머니, 들어가 볼까요? 하늘의 물음에 복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 보자. 카페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복희 할머니는 조금 긴장했지만 직원의 친절한 태도에 마음이 놓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카페에 실버존이 새로 생겼는데 이용해 보시겠어요? 좌석이 더 편안하고 메뉴판도 큰 글씨로 되어 있답니다. 복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윙크를 하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실버존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이게 다 내가 한 일이구나. 하늘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복희 할머니는 감동에 젖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처럼 나이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도 당당하게 이 공간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직 몸은 느리지만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복희 할머니의 말에 하늘은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세상의 차가움도 경험한 할머니.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일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설날 아침, 김복희 할머니의 집은 오랜만에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서는 복희 할머니가 원예 수업에서 직접 가꾸기 시작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손수 만든 송편과 잡채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3년간의 병원 생활 끝에 맞이하는 첫 설날, 복희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하늘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하늘의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복희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다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됐네. 복희 할머니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녀를 키우며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본 적 없이 오직 하늘만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그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하늘의 칭찬에 복희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하늘이 선물해준 연한 분홍빛 한복이었어요. 투병 생활로 많이 야위었던 몸이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어 한복이 한결 잘 맞았습니다. 차례를 간소하게 지낸 후 하늘은 복희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날씨가 좋은데 동네 산책 나가볼까요? 복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도서관과 원예 수업, 그리고 카페 방문 등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날도 참 좋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설날이라 동네는 한산했지만 곳곳에서 명절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걸으며 복희 할머니는 주변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네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변화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기 벚꽃 나무 보이세요? 조금 있으면 벚꽃이 필 거예요. 하늘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며 복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꽃 구경 한번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병원 창문으로 희미하게 보이던 벚꽃 대신 이제는 직접 그 아래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올해는 벚꽃 구경 가야겠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처럼 다시 매일 얘기해줘요. 나 힘들 땐 그 목소리 덕분이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소리니 하늘아.
하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도 낯설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복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내오는 편지와 전화 통화에서는 항상 밝은 목소리였는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힘들 때마다 하늘아,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시던 그 목소리.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아, 넌 할 수 있어라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그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면 할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으니까요. 하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다음 복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할머니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거든요. 복희 할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아, 할미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와 함께였으니까요. 복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아, 이제부터는 할미가 진짜 옆에서 얘기해 줄게.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언제든지.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스한 정이 봄날의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고마워, 하늘아. 이 할미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어요. 복희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하늘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하늘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원예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아직 늦지 않았지?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복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봄바람이 두 사람의 뒤로 살랑거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복희 할머니와 하늘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햇살 속에 아름답게 빛났습니다.